자, 마그마의 활동과 화성암 봅시다.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 자, 멘틀 대류. 멘틀 대류는 멘틀 상부의 운동이에요.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요? 멘틀 대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틀 내부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열과 멘틀 상하부의 깊이의 온도 차에 따른 연약권에서의 매우 느리게 열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각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 상승하고 내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니까 연약권 아래쪽이 고온, 저밀도, 상대적으로 상부는 저온, 고밀도가 되니까 여기서 이 밀도 차에 따른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류에 의해서 뭐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판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권은 상부 멘틀의 물질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서 유동성을 띠는 부분으로 뜨거운 물질은 상승하고 밀도가 작아지니까 차가운 물질은 하강해서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연약권 위에 놓여있는 암석권에 해당하는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서 미끄러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대륙이 갈라져서 이동을 하면서 해령이 만들어지고 하강부는 해구가 만들어지게 되던지 또는 스콕산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됐는데 보면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단순히 멘틀 대류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보면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이동을 하고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이게 해령이 이렇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해령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을 해서 굳어지면서 해양 지역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두껍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얇아요. 그럼 이 해령 경사면을 따라서 양쪽으로 밀려 내려가려고 하는 미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은 고온 저밀도의 물질이 이렇게 쭉 상승해요. 그래서 판을 생성을 하고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멘틀 대류가 벌어지면서 밀어내는 힘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접한 두 판을 밀어내는 장력에 의해서도 양쪽으로 밀려가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이동하는 힘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판이 어떻게 돼요? 쭉 가서 어디에서 해구를 형성을 하면서 이 안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찰력 때문에 이 해구에서 이 해양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잡아 끈단 말이에요. 여기가 마찰 때문에 쑥 밀고 들어가니까 잡아 끌어요. 그럼 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도 판이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의 해양판과 해양판의 이동 속도보다 태평양의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빨라요. 왜 이렇게 되냐면 태평양에는 뭐가 존재해요? 해구가 존재를 해요. 근데 대서양에는 해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서양에서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는 힘하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밖에 존재를 안 하는데 태평양에서는 해구가 있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힘까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대서양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멘틀 대류로 판의 이동을 설명하는 판 구조로는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하는데 이 하와이 같은 열점이라고 하거든요. 판의 중앙 부위에서 있는 지각 변동은 설명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플룸 구조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룸은 뭐냐면 멘틀 내부에서
온도 차이로 인한 밀도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고온은 밀도가 어떻게 돼요? 작고 저온은 밀도가 커요. 이 온도 차이에 따른 밀도 때문에 멘틀 물질이 기둥 모양으로 상승 또는 하강해요. 그래서 보통 뜨거운 플룸은 상승한다라고 하고요, 차가운 플룸은 하강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플룸에 의해서 이 판 중앙 부위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건데, 보면은 보통 여기서 지금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 여기에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하와이 쪽에서도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히티 섬이라고 하는 태평양 쪽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한다란 말이에요. 자, 아프리카에서 상승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타히티 섬 같은 경우도 동태평양 해령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차가운 플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보통. 그래서 차가운 플룸은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판이, 밀도가 큰 해양판이나 또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부위에 쌓여 있다가 밀도가 커지면 얘는 일단 들어가면 녹는단 말이에요. 녹아서 밀도가 커지면 쭉 가라앉아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멘틀하고 외액의 경계부까지 쭉 내려가요. 멘틀과 외액의 경계 부분까지 내려갑니다. 원래 이제 멘틀하고 지각의 경계면은 모호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외액하고 멘틀은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요, 쭉.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온도가 대단히 높으니까 차가운 플룸이 가라앉아 멘틀 최하부에 도달하면 여기가 외핵과 멘틀의 경계겠죠. 온도와 물질을 밀어 올리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상승류가 돼서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그 부분이 뭐가 되기도 하고 열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나 열곡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구 내부의 플룸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거대한 차가운 플룸이 있고,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차가운 플룸, 해구죠. 남태평양하고 아프리카 등의 두세 개의 거대한 뜨거운 플룸이 있어서 멘틀 전반에 걸쳐서 원통 모양의 대륙 온동이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진파의 속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고 온도가 낮은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있는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고 차가운 플룸은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지진파의 속도 측정을 통해서 뜨거운 플룸일 거냐 차가운 플룸일 거냐를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와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백두산 같은 곳이 바로 이 열점에 해당이 되는데요.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해서 지표면하고 만나는 지점 아래에는 뜨거운 플룸 때문에, 이 온도 때문에 지표 부근 아래의 암석층이 어떻게 용용돼요. 그 용용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이 마그마가 그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서 어떻게 돼요? 분출하는 게 바로 뭡니까? 화산섬, 해산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해양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암석권이죠. 여기가 판이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뜨거운 플룸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요. 뜨거운 플룸 요 밑에 있는 암석권을 녹여서 어떻게 돼요? 암석권을 녹여서 여기서 마그마가 뽕 반출해서 여기서 화산이 생성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 부위를 열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의 이동에 따라서 이 화산섬이 만들어지면 왼쪽으로 어떻게 돼? 가. 그럼 또 화산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또 화산섬이 생겨. 그럼 또 가. 그럼 또 화산섬이 여기서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또 생겨. 그러니까 열점의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약한 틈을 뚫고서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위에 있는 판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열점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점하고 화산섬은
열점을 형성을 하는 뜨거운 플룸은 멘틀 하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판이 이동해도 계속 같은 위치에서 마그마가 분출돼서 회로운 화산섬이나 해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점은 위치가 안 바뀌어요. 형성된 화산섬이나 해산은 판의 이동 방향으로 쭉 배열하면서 열도를 만들어냅니다. 호상 열도는 아니고 그냥 열도가 만들어지고요.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이는 어떻게 돼요? 해산이 더 오래된 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판의 이동 방향은 나이가 적은 화산섬에서 나이가 많은 화산섬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와이 섬에서 보면 섬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하와이 열점이에요. 그러면은 적은 데서 많은 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번 꺾였죠. 그러니까 판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바뀐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게 판 이동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판의 이동 방향이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죠. 왜냐면 얘가 제일 먼저 생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향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얘가 제일 오래된 화산섬, 얘가 제일 최근의 화산섬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판의 이동 속도는 화산섬의 생성 시기와 열점으로부터의 거리로 대략 추정을 해주고, 열점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가 확인이 됐고요. 판 경계와 상관없이 해양판도 있고 대륙판 내부에도 열점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백두산 같은 데가 대륙 내부에 존재하는 열점이다 라고 봐요. 자, 그래서 멘틀 대류하고 플룸 구조론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판이 생성돼서 해구에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상부 멘틀의 대류를 포함한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해주고, 판이 섭입된 이후부터는 그 섭입된 판이 녹아서 아래로 내려가고 걔가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해줘요. 따라서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멘틀 대류를 포함한 지구 내부에서 멘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그마는요,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나 멘틀의 암석 부분이 용용돼서 만들어진 물질이 마그마예요. 그래서 마그마는 성분에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는 SiO2 함량이에요. SiO2 규산염의 함량인데 현무암질은 적고요. 유문암질로 갈수록 많아요. 그리고 SiO2 함량이 높은 유문암질 마그마는 만들어지는 생성 온도가 낮아요. 대신에 현무암질 마그마는 높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마그마는요, 점성이 작아요. 잘 흘러요. 유동성이 크고, 온도가 낮은 마그마는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작아요. 점성이 크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서 잘 흐르지를 못해요. 안산암질은 다 중간 형태겠죠. 그래서 휘발 성분이 적어요. 기체가 적다 보니까 조용히 분출해요. 그냥 마그마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형태지만,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폭발형으로 화산가스도 많이 나오고 화산탄도 많이 나오고 화산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화산은 대단히 폭발형이라서 크게 폭발을 한다. 그러니까 화산체도 어떻게 되면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완만해요. 점성이 작으니까 옆으로 잘 퍼져서. 그런데 유문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크다 보니까 끈적끈적해서 잘 흐르지를 못해서 이렇게 경사가 어떻게 돼요? 급해요. 그래서 종상형,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는 순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상형의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한라산. 종상형의 대표적인 게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 굉장히 가팔러요. 옆에서 보면 삼방산은. 그 다음에
성층화산은 두 개의 혼합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본의 후지산이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구분지어서 잘 알아놔야 될 거는 뭐냐면 산출 온도, 점성과 유동성, SiO2 함량에 따라서 세 가지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세 가지다. 자, 그러면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암석권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려면 일단은 암석권이 녹을 수 있는 충분한 온도가 돼야 되죠. 지하 내부의 온도가 암석의 용용점보다는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는 더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결국에는 높아야 하고, 지하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상승도 하지만 압력도 증가해요. 근데 보통 물질의 녹는 점은 압력에 비례해요. 압력이 커지면 녹는 점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암석의 용용점도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지하에서는 마그마가 생성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도 상승률보다 뭐가 높다? 압력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압력이 떨어지면 녹는 점도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결국에.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지하 내부에서 같은 깊이에서 온도가 상승을 하거나, 이때는 뭐가 일정해야 돼요? 압력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압력이 감소하거나, 압력이 감소한다는 소리는 어떤 물질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물이 공급이 돼서 암석의 용용점이 낮아지거나,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조한 암석보다 물이 포함된 암석은 녹는 점이 어떻다? 더 낮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용용곡선이 문제 잘 출제가 되는데, 보면 이게 지하의 온도 분포예요. 그러니까 지하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그마의 용용점이 이 온도보다 어때야 돼요? 녹으려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죠. 그러니까 주변 온도보다 내가 녹는 점이 낮아야 녹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지? 자, 그래서 잘 봐요. 그냥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은 용용점이 요 깊이 보세요. 50kg에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은 녹으려면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500도가 돼야지 녹아요. 근데 지금 요 깊이에서, 그러니까 50에서 요 정도인데 지금 온도가 몇 도야? 지구 온도가 1000도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럼 물이 포함되지 않는 마그마는 녹아요, 못 녹아요? 못 녹아요. 아니,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멘틀은 녹아요, 못 녹아? 이거 잘 봐.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은 이게 깊이에 따른 녹는 점이야. 근데 50kg에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온도가? 1500도가 돼야지 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멘틀에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녹는 점이 몇 도로 바뀌어요? 대략 700도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녹는 점이 낮아지니까 주변 온도가 몇 도야, 지금? 1000도지. 근데 멘틀에 녹는 점이 몇 도가 됐어? 700도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주변 온도가 1000도인데 물이 없었을 때는 녹는 점이 1500도야. 그럼 녹아요, 못 녹아요? 주변 온도가 1000도야. 근데 물이 없을 때는 녹는 점이 1500도래. 그럼 녹아, 못 녹아? 못 녹죠. 근데 물이 들어오면 녹는 점이 몇 도로 바뀌어? 700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변 온도가 1000도면 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용곡선은 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요, 녹는 점이. 그러니까 보통 요 곡선은 뭘로 설명을 해주냐면, 해구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구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기역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를 보면, 기역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깊이는 똑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온도가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대륙지각 하부에서 온도가 상승해서 물이 포함된 화강암, 이게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륙지각 아래에 있는 대륙판의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가 용융점에 도달해서 부분 용융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은 해구 근처에서 생성되는 마그마예요.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들 해구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오죠. 해양판 안에는 충분한 양의 뭐가 들어있겠어? 이게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구 밑으로 들어와 버리면 압력 때문에 여기서 포함됐던 물이 밖으로 나오고 이 물이 공급이 되면서 화강암에 녹는 점이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 여기서 있던 애가 쭉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에요. 그럼 물질이 상승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감소하죠. 압력이 감소하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해령이나 멘틀 대륙 상승부에서는 이런 형태로의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즉 압력 감소,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부분 용융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마그마겠어? 현무암질 마그마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여기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이건 물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물이 포함된 애가 같은 깊이에서 녹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더 낮죠. 그쵸? 그래서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이것도 어디예요? 해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뭐냐면은 화강암질 마그마하고 이 경우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무슨 마그마? 산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잖아요. 여기 있는 두 가지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하나, 요거 기억, 여기 부분은 화강암질 마그마.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 용융곡선 보면 옆에 변동대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해령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멘틀 물질이 상승해요.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해서 용융돼 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중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열점. 열점에서도 보면은 뜨거운 플룸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니까 얘도 뭐예요? 압력 감소. 그래서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해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 방사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섭입대. 섭입대 해구예요. 해양 지각과 해양 퇴적물이 섭입할 때 온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이 밖으로 공급돼요. 그래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서 부분 용융이 일어나서 일단 뭐가 만들어져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쭉 상승하다가 이 밑에 있는 대륙 지각의 하부를 녹이면 얘는 뭐가 돼요? 화강암이니까 얘가 녹아서 분출하면 뭐가 돼요? 화강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녹아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화강암질 마그마가 섞이면 뭐가 돼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뭐가 생긴다?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그냥 분출하든지 분출하다 위에 있는 화강암을 녹여서 화강암이 나오든지 그럼 요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 두 개가 섞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마그마가 분출돼서 화산이 분출하게 되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